소화기관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로 만들어주는 기관으로 입, 식도, 위, 간, 췌장, 소장, 대장 등이 있습니다. 입은 음식을 조각내서 좁은 식도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식도는 조각낸 음식을 위까지 보내줍니다. 위는 염산과 소화액을 분비하여 음식을 죽처럼 만들어줍니다. 위에서 소화된 음식은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서 담즙과 췌장액으로 더욱 잘게 분해됩니다. 음식은 소장을 거치면서 영양소와 물을 흡수합니다. 흡수된 영양소는 간으로 이동하여 화학 처리된 후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은 대장으로 보내지고 수분이 흡수되면서 대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각각의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혀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입 천장에 대보고 얼마나 딱딱한지 판단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이면 혀와 입 천장을 이용해서 으깨버리고 딱딱한 음식이면 어금니로 보냅니다. 음식은 잘게 부서지면서 침과 섞입니다. 입 주변에는 귀 밑샘, 턱 밑샘, 혀 밑샘 이렇게 세 쌍의 침샘이 있고 여기서 침이 나옵니다. 침샘의 표면은 울퉁불퉁한데 둥근 모양의 선방이라는 조직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선방에 들어있는 세포에서 침의 원료를 만듭니다. 혈액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선방 세포가 분비하는 소화효소를 섞어서 침으로 만든 후에 입 안으로 보내줍니다.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탄수화물은 수백만 개의 포도당이 연결된 것으로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2개의 포도당이 연결된 엿당이나 3개 이상의 포도당이 연결된 덱스트린으로 분해합니다. 음식을 삼키기 위해서는 우선 입을 다물고 혀를 이용해서 목 안쪽으로 보내줍니다. 음식이 뒤로 이동하면 뒤쪽에 말랑말랑한 입천장이 위로 올라가고 뒤쪽 인두근이 커지면서 코와 연결된 비강을 막아주고 음식이 코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음식을 더 안쪽으로 보내면 후두 덮개가 내려가면서 기관의 입구를 막고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는 걸 방지해줍니다. 뒤쪽에 인두근이 위에서 아래로 점점 졸으면서 음식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고 식도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음식을 삼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1초 정도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삼킨 음식은 식도로 내려가는데요. 식도는 음식을 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길이는 약 30cm, 지름은 2cm 정도 됩니다. 식도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쪽의 점막과 내강은 유연하면서도 강한 조직이라 음식이 통과할 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막에서는 점액을 분비해서 음식이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도를 감싸고 있는 듯한 윤주근과 세로 방향의 종주근 이렇게 2개의 근육층이 있고 근육과 점막 사이에 신경층이 있습니다. 이 신경층에서 신호를 보내서 근육들이 수축하거나 느슨해집니다. 음식 위쪽의 윤주근은 강하게 조이면서 음식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고 종주근이 수축하면서 음식을 밀어냅니다. 음식 아래 종주근은 느슨해지면서 음식을 이동시킵니다.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하는데 소장이나 대장에서도 이와 같은 연동운동을 통해 음식이 이동합니다. 식도와 위 경계에는 분문이라는 일종의 괄약근이 있습니다. 음식이 위 가까이 오면 분문이 열리고 음식이 들어갑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분문이 닫히면서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아줍니다. 위는 식도와 연결된 분문부, 위 상부의 위저부, 가운데의 위체부, 십이지장과 연결된 유문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는 계속 같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요. 공복 시에는 100ml 정도까지 줄어들고 밥을 먹으면 1.5리터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줄어든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위 상부인 위저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음식이 점점 채워집니다. 음식이 많아지면 가운데 위체부까지 커지고 연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위 벽의 단면을 보면 안쪽에는 점막이 있고
점막 옆에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아래쪽 위선에서 소화액과 염산, 점액 등의 위액을 분비하면 구멍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위선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벽세포는 염산을, 그리고 주세포는 펩시노겐, 부세포는 점액을 분비합니다. 염산은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살균하여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염산은 강한 산성 물질로 단백질을 소화하기 쉽게 분해해 줍니다. 염산은 단백질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것은 펩신입니다. 주세포에서 만들어진 펩신은 활성화되지 못한 펩시노겐 형태로 분비되는데, 염산을 만나면 펩신의 효력을 억제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활성화됩니다. 단백질은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구조인데, 펩신은 이 연결고리를 다양한 길이로 대강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짧게 잘라내지 못합니다. 단백질은 나중에 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에 의해서 더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리됩니다. 염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세포에서는 알칼리성의 끈끈한 점액을 분비하여 위 벽을 보호해줍니다. 점막 아래에는 종주근, 윤주근, 사주근 3개의 근육층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액과 섞이면 종주근은 세로로, 윤주근은 가로로, 사주근은 비스듬히 수축하면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죽처럼 만들어줍니다. 윤주근이 수축하여 음식을 밀어내면 유문 괄약근이 자극을 받아 유문이 열리고 소장의 시작 부분인 십이지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장의 길이는 약 7m이고 지름은 4cm 정도 됩니다. 십이지장은 위에서 소화된 음식을 담즙과 췌장액으로 소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췌장은 길이가 15cm, 두께는 2cm 정도 되고 다양한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췌장액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췌장액은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췌간을 타고 십이지장으로 분비됩니다. 췌장액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과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등의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췌장액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모든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침이나 위액이 없이 췌장액만으로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췌장액은 중요한 소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췌장액 중에서 대표적인 소화효소는 트립신입니다. 트립신은 다른 소화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트립신은 트립시노겐 형태로 분비되고 십이지장 점막에서 분비된 엔테로키나제에 의해서 트립신으로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트립신은 다른 트립시노겐을 활성화시키고 췌장에서 분비된 엘라스타아제나 카복시펩티아제 같은 다른 소화효소들도 활성화시켜줍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연결고리는 위에 있는 펩신에 의해서 대충 끊어졌었는데요. 트립신은 이렇게 대충 끊어진 아미노산의 연결고리를 더 작게 분해해줍니다. 십이지장에서는 담즙의 도움을 받아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담즙은 담낭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데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도를 통해서 담낭으로 모인 다음에 몇 배로 농축됩니다.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담즙을 내보내고 담즙은 총담관을 통해 내려옵니다. 총담관은 췌장액을 분비하는 췌간과 만나서 십이지장에 있는 돌기를 통해 분비됩니다. 십이지장에는 췌장액과 담즙이 흘러나오는 2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작은 돌기는 췌간에만 연결되어 있어서 췌장액만 나오고 큰 돌기는 췌장액과 담즙이 같이 분비됩니다. 췌장액은 물과 소화효소가 섞여 있어서 기름 성분인 지방과 잘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십이지장에 분비되는 담즙은 지방이 소화효소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에는 소화효소는 들어있지 않고 담즙산이나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엔 기름기에 달라붙기 쉬운 부분과 물에 달라붙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즙산이나 인지질이 지방에 달라붙으면서 지방 방울이 됩니다. 방울의 바깥쪽은 물에 달라붙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췌장액에 들어있던 소화효소인 리파아제가 달라붙으면서 지방을 분해합니다. 십이지장과 이어진 공장에는 주름이 많고 표면에는 수백만 개의 육모가 있습니다. 육모의 길이는 1mm 정도 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모의 중앙에는 흡수한 영양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있습니다. 육모의 표면을 확대하면 작은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흡수세포와 점액을 분비하는 배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의 표면에는 미세육모가 있는데요. 엿당이나 덱스트린으로 분해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곳이 미세육모입니다. 아밀라아제만으로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도당 두세 개가 연결된 엿당이나 덱스트린은 미세육모의 소화효소인 이소말타아제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단백질 또한 아미노산 2개 이상이 결합된 올리고펩타이드 형태로 소장에 들어오는데, 미세육모의 소화효소인 아미노펩티다아제, 카르복시펩티다아제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최종 분해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흡수되고 지방은 겉 표면의 인지질과 담즙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흡수됩니다. 흡수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은 소포체와 골지체를 거치면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공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일로마이크론은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는 흡수되지 못하고 림프관의 틈으로 들어갑니다.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미세육모로 흡수되고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흡수되고 카일로마이크론 안에 들어가 림프관으로 흡수됩니다. 음식에 포함된 미네랄은 이온 형태로 흡수되어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간으로 보내서 화학 처리를 한 후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췌장은 공장 뒤에 연결된 소장의 끝부분으로 공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비타민 B12를 흡수합니다. 췌장의 끝으로 갈수록 육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 앞부분에 있는 공장에서 흡수됩니다. 소장에도 관을 감싸주는 윤주근과 평행한 종주근이 있고 신경층이 있습니다. 이 신경과 근육들이 작동해서 연동운동을 하고 음식이 섞이면서 이동합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보내온 음식 중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고 길이는 1.5m 정도 됩니다. 대장의 점막에서는 점액을 분비하여 음식이 잘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소화효소로는 분해하지 못하는 음식도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식이섬유의 대부분은 탄수화물과 비슷하게 당이 연결된 형태이지만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하지 못하는데요. 장내에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단당으로 만들어 섭취합니다. 세균은 효소를 이용해서 인간 세포에서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지방산을 만드는데, 이 지방산은 대장 세포가 점액을 만들거나 수분을 흡수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흡수되지 않는 식이섬유는 소화효소 등과 섞여서 대장을 지나면서 수분이 흡수되고 나머지는 고체가 되어서 직장으로 모입니다. 음식이 많이 모이면 직장 압력이 올라가서 뇌를 자극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요. 소화기관 내에 있는 괄약근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항문 괄약근은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변 시 괄약근을 이완시키고 배에 힘을 주어 압력을 높이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밖으로 배설하게 됩니다.